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올렸다. 입술이 맞닿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비소리조차 멀어졌다. 짧지만 강렬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그의 가슴이 요동쳤다. 모두가 여자였던 회사, 단 한 명의 남자. 그에게 다가온 건 일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유혹이 시작되고 비밀이 엮이며 결국 그는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자들 속의 남자. 정해주는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이 겪는 낯선 공기에 숨이 잠깐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유리문이 똑 하고 열리면 화려한 광고, 포스터와 함께 사무실 놀이가 다가왔다. 그곳엔 늘 여직원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그가 이상하게도 고립되어 있었다. 이 회사, 화장품 브랜드 에스리브, 마케팅팀 대리로 막 자리 잡은 그는 조직 내 유일한 남자 직원이었다. 출근 첫 주부터 그는 느꼈다. 여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머물렀다 사라지고 뒤돌아 웃음소리가 지나갔다. 정 대리님, 오늘은 누구랑 점심이에요? 향수 냄새 바꿨죠? 오늘 더 괜찮아요. 이런 말이 유독 자주 들렸다. 그는 조용히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긴장 상태였다. 책상 위에 놓인 핑크빛 캔디형 향수, 광고물, 벽면 가득한 화장품, 이미지들 모두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디자인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한 남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차이가 만들어졌다. 점심시간, 동료 여직원들이 같이 가요하며 손짓했고 퇴근 무렵엔 오늘 맥주 한 잔만요라는 제안도 이어졌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선 가볍지 않은 파동이 일었다. 우린 일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유혹과 시선 속에서 그 다짐은 빠르게 흔들렸다. 책상 앞으로 여직원들이 와서 제품 샘플을 보여주며 말한다. 정 대리님, 피부톤이 이 제품과 잘 어울려요. 다음 신제품 모델해요. 그런 말에 정해주는 한 번 더 미소 지었다. 그러나 미소 뒤엔 서늘한 불안이 있었다. 그는 시계를 봤다. 9시 35분. 오전 회의 시작까지 25분. 회의 자료를 다시 훑으며 노트북 화면을 보는데 바로 옆에 앉은 여직원이 속삭였다. 정 대리님, 일 끝나고 조금 이야기해요. 그 말에서 장난기가 느껴졌지만 그 장난이 자신에게만 던져지는 듯한 기분에 그의 심장은 조금 빨리 뛰었다.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지고 키보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냥 일 잘하면 돼. 여자들이든 남자가든.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다시 한번 그 시선이 왔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정해준의 등을 따라가는 여직원의 눈빛. 정 대리님,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이 봐요. 말투는 공식적이었지만 그 안엔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자신만의 작은 섬 속에 고립된 듯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회사에서 나는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일까? 문이 열리기 직전 뒤돌아보니 또 한 명의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힘겹게 웃으며 손을 들어 반응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자. 하지만 그 다짐이 다음 날부터 시험대 위에 올라설 줄은 그는 미리 알지 못했다. 정혜준이 처음 윤서영 대표를 본 건 입사 면접 날이었다. 당시 그녀는 유리병 너머에서 면접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 머리를 낮게 묶은 실루엣, 그리고 그 눈빛. 그녀의 시선이 스치자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고 정해주는 이유 없이 숨이 막혔다. 그 눈빛엔 단호함과 자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매혹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의 중심에 있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윤서영을 완벽한 여자라고 불렀다. 화려하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옷차림, 차분한 말투 속에서도 사람을 휘어잡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존재는 회사의 공기처럼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신제품 발표회가 끝난 저녁, 윤서영은 불쑥 정혜준을 불렀다. 정대리, 오늘 프레젠테이션 좋았어요. 오늘 밤 잠깐 시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권력이 숨어 있었다. 식사 자리 마지막엔 단둘이었다. 레스토랑 조명은 낮게 깔렸고 와인잔 너머로 윤서영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다. 이 회사의 남자는 당신 하나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외롭지 않아요? 정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일에 집중하는 게 편합니다. 그녀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집중도 결국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를 찌르는 말이었다. 순간 와인 향이 더 진하게 퍼졌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정혜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단순한 상사로서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식사가 끝난 뒤 윤서영은 잠시 밖으로 나가자며 걸음을 옮겼다. 늦은 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대리,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녀가 돌아서며 덧붙였다. 이 회사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겐요.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조금 더 자주 그를 향했다. 회의 시간에도, 복도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말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로 모든 게 전달됐다. 그때부터였다. 정혜준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밤 회사는 작은 축하 회식을 열었다. 신제품이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고 모두가 들뜬 얼굴이었다. 사무실 불이 꺼지고 인근 호텔 라운지 바에 모인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수고를 축하했다. 정혜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웃음소리가 오가고 술잔이 오르내리는 사이에서도 그는 늘처럼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윤서영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정대리, 그녀의 부름에 모든 소리가 잠시 멎은 듯했다.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브랜드가 이만큼 오지 못했을 거예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정혜준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 팀 덕분이죠. 그의 말에 윤서영은 잔잔히 웃었다. 겸손하기도 하지.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남은 건 윤서영과 정혜준뿐이었다.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바깥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대리, 오늘은 비가 참 좋네요. 그녀가 잔을 천천히 들며 말했다. 그쵸?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비예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람 좀 쐬죠. 그녀의 말에 정혜준은 무심코 따라 나섰다. 호텔 앞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길게 비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 위에 겹쳐졌다. 윤서영이 멈춰 섰다. 그녀의 향기가 빗물에 섞여 퍼졌다. 정대리,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 참 괜찮았어요. 그는 순간 숨을 삼켰다. 말을 꺼내려던 입이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올렸다. 입술이 맞닿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비소리조차 멀어졌다. 짧지만 강렬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그의 가슴이 요동쳤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실수예요. 대표님,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정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빗속에 서서 뜨겁게 뛰는 심장 소리를 숨기려 했었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윤서영의 시선이 자주 그를 스쳤고 말 한마디가 예전과 다르게 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 아래 숨은 무언가가 있었다. 정혜주는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의 키스는 실수가 아니었다. 둘 다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출근한 정혜주는 낯선 공기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다. 정대리, 인사팀에서 찾던데요. 팀장이 건넨 말 한마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팀으로 향했다. 정 대리님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요? 오늘부로 대표 비서실로 이동입니다. 순간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비서실. 윤서영의 바로 옆자리였다. 비서실이라면 윤서영 대표님 바로? 네, 직접 지시가 있었어요. 업무 이해도가 높고 보고 체계가 명확하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책상을 정리하던 정해주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빗속의 키스. 그리고 그녀의 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하지만 지금 이 발령은 그 없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새 자리는 대표실 바로 옆. 유리병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문이 열리고 윤서영이 들어왔다. 적응은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앉았다. 네, 아직 조금 낯섭니다. 낯설 땐 나를 자주 보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오늘 일정은 3시 회의, 5시 미팅 그리고 7시. 나랑 저녁? 정혜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투는 일상적이었지만 그 말이 가진 다른 의미를 모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끝으로 정리하며 조용히 덧붙였다. 우린 서로 잘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날 저녁 약속대로 그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 고급 한식 레스토랑. 조용한 룸 안. 직원들이 나간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서영이 잔을 들었다. 정대리, 나를 불편해하죠?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마주쳤다. 이제부턴 나를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봐요. 그 말에 정혜준의 숨이 멈췄다. 밖에는 봄비가 또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비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시작이 아니야. 이미 시작된 거야.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졌다. 회의가 끝나면 어김없이 내선 전화가 울렸다. 정대리, 잠깐 들어올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일정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미묘하게 반응했다. 문을 열면 늘 비슷한 장면이었다. 커튼이 반쯤 쳐진 대표실, 부드럽게 흐르는 재즈 음악,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커피 향이 좀 진하죠? 그녀가 잔을 건네며 웃을 때 그의 손끝이 잔을 스쳤다. 짧은 순간 서로의 체온이 닿았다 떨어졌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물렀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에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을 시작했다.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시선이 달라졌다. 문서 위를 따라 움직이던 눈빛이 점점 그에게로 옮겨갔다. 정대리,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부담스럽죠?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눈을 피하죠?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며 그의 손등 가까이에 놓았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정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뜨거워졌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정대리, 일은 성실하게 해요. 하지만 가끔은 감정도 필요하잖아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명확했다. 그가 대표실을 나설 때마다 그녀의 향기가 따라 붙었다. 머릿속엔 늘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다. 오늘 저녁 일정 비워둬요. 그 문장이 이제는 업무 명령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코출은 길어졌다. 회의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면 그녀는 언제나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 잊지 말아요. 그때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열릴 것 같았으니까.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회사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하지만 봄이 오자 그 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새 얼굴, 신입사원 윤아린. 입사 첫날 회의실 문을 조심스레 열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신입 윤아린입니다. 밝고 또렷한 목소리. 그 속엔 젊음 특유의 순수함이 있었다. 정혜주는 그저 인사만 건넸다. 어서 와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눈은 자주 그녀를 따라갔다. 하리는 어색하지 않게 다가왔다.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웃었고 질문할 땐 눈을 곱게 맞췄다. 그 단순하고 솔직한 시선이 요즘의 그에게는 낯설게 따뜻했다. 오후 햇살이 비치는 카페테리아. 그녀가 말했다. 대표님은 좀 무섭죠? 정혜주는 잠시 웃었다. 무서울 때도 있죠. 하지만 일엔 철저한 분이에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이상했다. 할인이 미소 지을 때마다 윤서영의 낮은 목소리가 머릿속 어딘가에서 겹쳐 들렸다. 정대리, 나 잊지 말아요. 그녀의 향기와 할인의 미소가 한순간 섞여들며 정혜준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할인은 퇴근길에도 자주 남았다. 정 대리님, 같이 자료 정리해도 될까요? 그녀가 그렇게 묻는 순간 그는 대답 대신 컴퓨터 화면을 켰다. 빛바랜 모니터 불빛 속에서 둘의 어깨가 가깝게 닿았다. 짧은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 그는 일부러 눈을 돌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손목에 남은 미세한 향기를 지우려 물을 틀었다. 하지만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아닌 또 다른 여자의 향기. 그게 그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이게 안식인지 또 다른 유혹인지. 하지만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할인과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가까워졌다. 퇴근 후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보고서를 고치고 회의 중 눈이 마주치면 짧은 미소를 나눴다. 둘만의 리듬이 생겼다. 할인은 순수했다. 정혜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대표실의 문을 닫을 때마다 느끼던 숨막힘이 할인 앞에서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날도 그랬다. 비가 오던 오후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선배,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저 사실 고모 덕분에 입사했어요. 그는 웃었다. 고모가 회사에 계세요? 네, 윤서영 대표님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커피잔의 수증기가 가라앉고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고모를 큰 누나처럼 대했어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좀 달라 보여서. 할인의 말은 순진했다. 하지만 정혜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잠들지 못했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내일 저녁 시간 있죠?
얘기 좀 해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걸, 이 감정의 선이 이미 엮였다는 걸 직감했다. 창밖엔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서영과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 늦지 마요. 그 말의 끝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정해주는 느꼈다. 이제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자 내 선전화가 울렸다. 정대리, 대표님이 지금 바로 오시래요. 짧고 건조한 비서의 목소리. 그는 직감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대표실 문을 열자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탁자 위엔 서류 대신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윤서영은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왔어요? 낮은 목소리였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할인이랑 만난다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정해주는 숨을 삼켰다. 대표님, 그건 그 애가 내 조카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몰랐을 것 같아요? 탁자 위의 와인잔이 가볍게 흔들렸다. 윤서영은 천천히 걸어와 그 앞에 섰다. 정대리, 참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일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하지만 남자였네요. 결국엔.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 애가 뭐가 그렇게 좋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날이 있었다. 할인이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손끝으로 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겼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난 이혼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속삭임처럼 흘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해주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할인의 웃음이, 그녀의 눈물이 동시에 떠올랐다. 대표님, 이건 이건 사랑이에요. 그녀가 그의 말을 자르듯 말했다.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빛은 희미했고 바깥의 비가 창문을 때렸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다. 결정해요. 나냐, 그 애냐. 정해주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윤서영은 천천히 뒤돌아서며 말했다. 할인이에게는 말하지 마요. 그 애는 아직 세상 모르는 아이니까. 그녀가 걸어 나가자 문이 닫혔다. 탁 하는 소리 뒤로 남은 건 무거운 숨소리뿐이었다. 정해주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요동쳤다. 그녀의 말이, 그녀의 향기가 그의 마음을 죄어왔다. 밖은 폭풍이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하늘은 낮게 울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폭풍이 지나가면 무엇이 남을까? 그날 이후 회사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를 따라붙는 듯했다. 윤서영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겼다. 그 사이 할인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그에게 웃음을 보였다. 정 대리님, 이번 보고서 괜찮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좋아요, 잘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며칠 뒤 회사 식당 구석자리에서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 요즘 왜 그래요? 제가요? 예전엔 많이 웃었잖아요. 요즘은 자꾸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눈동자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영이 퇴근하며 할인을 따로 불렀다. 할인아, 요즘 정대리랑 자주 다닌다며?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냥 일 때문에요. 그래, 일 때문에. 윤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할인은 정혜준의 자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요즘 바쁘다고. 그래요, 조금. 저 알아요. 고모가 뭔가 알고 계신 거. 정혜준의 얼굴이 굳었다. 할인아, 고모가 무섭게 웃었어요. 그 사람, 내 사람이야. 그렇게요. 순간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선배,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그는 숨이 멎었다. 할인아, 그건 괜찮아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처음엔 화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슬퍼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고모는 제가 아끼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선배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걸 매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서류를 손에 꼭 쥐며 말했다. 선배, 그만해요. 저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할인아, 고모를 선택하세요. 그게 선배답죠.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물은 이미 마음속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준은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아직 할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딘가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빗속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선배, 고모를 선택하세요.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위로처럼 들렸다. 며칠 동안 윤서영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회의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보고서에 적힌 그의 이름 위로 빨간 줄 하나만이 남았다. 정혜준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녀가 분노할 때보다 조용히 미소 지을 때가 훨씬 더 위험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그에게 메신저 알림이 도착했다. 오늘 밤 대표실로 와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 번도 그가 원하지 않았던 밤이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실 문을 열자 윤서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검은 실루엣이 유리벽에 비쳤고 바깥 빗방울이 그 그림자를 흔들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바닥까지 식은 온기가 스며 있었다. 결정은 했어요? 정혜준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대표님 말고 서영이라고 불러요.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난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회사도, 가정도. 난 그 정도 각오로 여기에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늘 도망치죠. 정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정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대표님, 전 사랑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할인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무도 아닙니다. 그럼 나를 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서영은 잠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부서졌다. 후회할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앞을 지나며 그의 손끝에 손을 얹었다. 한 번만 더 생각해요. 나 이렇게까지 당신을 원한 적 없어요. 그는 손을 뺐다. 대표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다. 그래요. 당신답네요. 언제나 도망치듯 정직한 남자. 그녀는 등을 돌렸다. 이제 나가요. 오늘 이후로 당신의 자리는 없을 테니까. 문이 닫히자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남겨진 와인잔이 흔들렸고 그 속의 붉은 액체가 미세하게 출렁였다. 정혜주는 복도를 걸었다.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부르는 듯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다. 한동안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비 냄새 속에서 윤서영의 향기가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유혹이 되고 유혹은 또 하나의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한 번의 봄입니다. 지금까지 청노년 TV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